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제43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김진규 하구와 최재혁 하구의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경영학과 하구와 관련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본교 전공디자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3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김진규 하구와 최재혁 하구의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인하광장에 차례로 글을 게시한 두 후보는 총학생회 당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5.11 버스 증차, 고시 지원 확대, 생활법률 서비스 지속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4월 1일 6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24학년도 1학기가 예산 집행권 없는 직무대행으로 유지되어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경영학과 하구와 관련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26일 경영학과 새내기가 입학 2주차에 자퇴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뒤풀이 술자리에서 다른 하구에게 외모 지적과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퇴한 학생의 경우 개인 SNS에 우울감을 나타낸 글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전공디자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본교 전공디자인센터는 맞춤형 전공 상담과 전공 소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중전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전공 참여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도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본교는 전공디자인센터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을 도울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북새통 1차 북토크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주관하며 작가에게 듣는 인하 설립자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대상은 인하대 구성원 모두로 학부생회 안에 비교과 마일리지 1점이 부여됩니다. 초청 강사로는 비명을 찾아서 물로 쓰여진 이름을 쓴 복걸 작가입니다. 4월 12일 2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행사는 4월 10일 신청이 마감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전화 860-903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습 유형 진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여 대상은 인하대학교 학부재학생으로 12월 17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학습 유형 검사에 참여해 자신의 성격을 진단 후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정기적 진로를 계획하게 됩니다. 신청은 인하 포털에 접속 후 학정란에 있는 학생 상담 신청란에서 가능합니다. 참여 혜택으로 비교과 마일리지 1점이 부여되며 3스텝 장학금 이수 조건 중 1스텝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 인하 종합 설계 경진대회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학부생 3인으로 공과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가 분야는 설계와 공정과 관련된 반도체 분야, 기업 문제 해결 등의 일반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팀 수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도교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상자는 인하공학 페스티벌에 필수 참여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29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전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많은 시간, 돈,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는다면 속이 쓰리고 잔뜩 기대하고 샀던 좋은 옷이 생각만큼 어울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항상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결국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인데요. 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매주 화요일 낮 한 분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의 아이콘 지금 시작합니다. (3월 26일) 진행되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모두 알고 계시거나 시청하셨을 텐데요. 태국과의 2차전에서 시원하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이날 후반 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2대0을 만드는 골을 만들었어요. 이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강인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뿐 아니라 해당 장면을 보신 분들 모두 뜻깊은 장면이었을 텐데요. 한국 축구 전체에도 가치 있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동갑내기 친구인 손준호 선수의 귀환을 환영하는 세레머니도 펼쳤죠. 인터뷰에서도 웃음이 가득했던 오늘의 주인공. 오늘은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을 소개합니다. 손흥민은 1992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 선수였던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이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축구계에서 은퇴하고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손흥민도 축구 선수 지망생들이 가는 축구 교실이 아닌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손흥정은 탄탄한 기본기 훈련으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손흥민은 축구로 유명한 동복고등학교에 진학해 FC 서울 고등부 선수로 활동을 했지만 3개월 만에 중퇴를 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2008년 FC 서울을 떠나 함부르크의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함부르크 팀 감독과 스태프 모두 손흥민의 실력을 극찬했다고 해요. 같은 팀 소속팀 동료이자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리트판 니스테로이는 마치 어렸을 적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죠. 현재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축구 아카데미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손흥민을 키워냈던 기억으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다고 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해 많은 팀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며 유능한 선수로 알려졌죠. 2015년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여름부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토트넘은 30대 선수와 계약을 길게 맺거나 고액 연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기량은 물론 성실한 태도와 리더십까지 갖추었기에 기존 방향과는 다른 선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선수인지 알 수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어요.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 능력과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8의 나이로 대표팀 막내였어요. 당시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로
유럽 일부 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1년) 여름 그는 아버지와 함께 춘천으로 가 소위 말하는 지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춘천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정말 힘든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근력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뒷산의 높은 계단을 오르고 웨이트가 끝나면 그때 운동장으로 가서 슛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무려 하루에 1000개의 슛을 찼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실제로 이때의 지옥 훈련 이후 현재 자신의 슈팅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최다 득점자가 되었으며 차범근이 기록했던 유럽 프로 축구대회 한국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했어요. 2019년에는 박지성의 뒤를 이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선발로 출전한 두 번째 선수, 아시아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리그 득점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수상했어요. 손흥민이 지금을 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요.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 모습이 화려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현재의 겉모습이라는 거죠.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어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노력도 물론이겠지만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오늘, 내일, 그리고 올해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얻어가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분야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한 분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의 아이콘은 실리카겔의 틱택톡 들으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정, 보도의 양정모, 기술의 박소윤,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성장하는 배움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